진짜 파란만장하다. 이거 떡상 맞을 것 같다. 느낌 좋다.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학습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는 구도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레벨업 코칭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입시 컨설턴트는 이미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 거라면, 제 일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준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을 처방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서 교정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성적의 차원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환경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국영수 특정 과목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성적이 비슷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요소는 다 다릅니다. 그 요소를 찾아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솔루션을 내고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온 진코치님은 수시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였고, 오대교 대표님은 수능 정시 쪽집게 컨설턴트였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이제 공부법을 전체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실력을 올리는 게 목적인 지도입니다. 학습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약간 생소하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하셨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혹시 있으세요?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네. 우유 배달도 해봤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패스트푸드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텐더도 했었고, 바텐더. 그리고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도 했었고.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고 고생하나 봐. 아니죠.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난 너무 궁금한 게, 중고등학교 때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나 먹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은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왜 한 거예요? 뭐 용돈 벌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용돈을 따로 받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중학생 때는 제가 사실 복싱을 그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지매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진짜로? 아니, 애들 때리고 다니게 생겼는데 왜 그래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기보다 되게 속이 여려요. 덩치는, 근데 제가 이 키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키가 181인데 와, 중3 때는 큰 키였는데 엄청 컸죠. 거기서 멈췄네? 네,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저는 한 190까지 클 줄 알았는데 그러게 180에 딱 멈추더라고요. 일진 같은 놈들이 키는 크지만 소심하고 이러니까 괴롭힌 거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겼고,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지. 근데 제가 눈에 걸리긴 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렁뼈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표적이 된 거죠. 한 때려버리지 그랬어 그냥. 근데 제가 그걸 못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아직 꿈에 나와요. 그때 기억을 하면 돌이키기도 싫은데,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복싱을 했었는데, 그랬구나. 제가 어머니한테 복싱 가르쳐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무작정 도장을 갔는데 한 달에 6만 원이더라고요. 6만 원. 6만 원을 벌 겸 아침에 운동도 할 겸 신문 배달이랑 우유 배달을 같이 했습니다. 사연이 있었네. 그러니까 애들이 괴롭히니까 복싱 배워서 복수하려고 막 두들겨 팬 거 아니야? 두들겨 패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정작 저를 괴롭힌 걔는 복수를 못했어요. 걔는 또 유도에 합기도 배운 거 아니야? 아니, 그 어떤 느낌이냐면 코끼리 어릴 때부터 어디 못에 박아 놓으면 성장을 다 하고 나서도 그 못을 못 빼거든요.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쫄리는 거예요. 그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일진 죄송합니다. 삐처리 할게요. 일진들이 그 약점을 괴롭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런 거는 진짜 더 강자한테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 차리거든.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별 볼 일 없는 애였는데, 그러니까 그땐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는 청소년 여러분들, 커서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커서 만난 적 없어요? 커서 제 친구들이 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어요. 뭐 하고 있대요? 되게 별 볼 일 없다고. 다 별 볼 일 없게 사니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잘 놀고 공부하고 그러면 되죠. 그죠. 지금은 뭐 주먹으로 붙으나 뭐로 붙으나 제가 무조건 이길 테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가슴이 아프다. 학습 컨설턴트 모셔놓고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빨리 없어져야죠. 진짜 그죠? 문제 많아요. 저도 학습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생들 심리 상담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경험담이 도움이 되겠다. 저 심지어 제가 청소년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는데, 제대로네. 그 친구들은 얘기를 해보면 네. 30% 정도가 학폭 관련이에요. 학교 폭력 문제다. 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괴롭힘 당했던 거를 기억을 다 하거든요. 어떻게 당했는지. 이게 성인이 됐는데도 막 떠오르는 거야? 꿈에 나와요. 20년이 됐는데 꿈에 나오고 제가 뭐 어떻게 당했냐를 쓰라면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이 소름 끼쳐. 진짜 트라우마 걸리겠다. 그거는 평생에 걸쳐서 잘 안 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 여러분들, 인성이 미래다. 수많은 직업 중에 학습 컨설턴트를 하게 된 계기하고 경력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걸 할 생각은 없었죠, 저도.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학폭에 시달려서 복싱을 하는 바람에 저는 운동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삼천포로 빠지나? 복싱 선수라는 게 다리를 다치면 못하는 직업이고 다리를 또? 네, 제가 왼쪽 무릎을 다쳐서 그만뒀는데 이것도 스토리텔링 나오네. 게임이랑 복싱만 했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포기했네? 복싱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새벽에,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 조금,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자야 되는데 그 잠잘 시간에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고 나서 학교 가서 잤어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학습 컨설턴트로 빠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계기가 있는데 고1 때 들어오니까 제가 반에서 꼴찌더라고요. 고1, 고2, 고3 때는 사실 크게 공부를 안 했고 결국은 제가 대구에 있는 Y대학교를 진학을 합니다. 그래도 가긴 갔나요? 가긴 갔어요. 고3 때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서 그나마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Y대를 진학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불치병을 얻어서 나왔어요. 뭔 병이야 또?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하필이면 군대 안에서 제가 수술을 해버렸어요. 나와서 해야지. 너 밖에서 하면은 자대를 돌아가야 되고 여기서 하면 제대를 시켜줄게. 자대를 돌아가면 반드시 재발해요. 제대를 하면은 재발할 시간이 있어서 나아질 수 있어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고 사실 그땐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기 때문에 밖에서 수술하려면 돈이 거진 한 1,000만 원이 들거든요.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군대 안에서 수술하자 하면서 수술해버렸는데 그때 의료사고 난 거죠. 그때 의료사고 나서 신경을 딱 건드리고 이게 CRPS라는 병으로 바뀌었어요. CRPS가 인간극장에도 나오는데 다리 옷깃만 스쳐도 막 다리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병. 너무 아픈 거. 이게 어떠냐면 증상이 없을 때는 아예 없어요. 근데 증상이 있을 때는 걷지도 못해요. 서 있지도 못하고. 오늘 안 건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정상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거의 뭐 하반신 마비 수준이었어요. 진짜 파란만장하다. 이거 떡상 맞을 것 같다. 느낌 좋다. 수술만 잘 됐으면 땡큐인데 의료사고가 난 거네. 재활을 하는데 거진 6개월이 걸렸고 거의 걷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움직이면 엄청나게 아파요. 거의 막 눈이 뒤집힐 정도로 아프거든요. 입에 거품이 나온다는 느낌 제가 처음 받았어요. 그거를 한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통증이 마법처럼 없어집니다. 희한하네. 진짜 손 씻은 것처럼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원래는 64인 병동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대를 해야 정상인데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이미 심각하다는 상황을 본인이 안 거예요. 중환자실에 저 말고 식물인간 2분 계셨고 하반신 마비 1분, 뇌종양 1분을 저였어요. 겉으로는 제가 제일 정상인데 거기 계신 보호자분들이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정상인 것처럼 와가지고는 정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때 엄청 쫄았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울면서 재활을 했거든요. 재활하고 이제 제대를 하신 거네요. 제대를 딱 하고 나서 딱 판단이 들었죠. 내가 몸으로 먹고 살지는 이제 못하겠다. 그럼 이제 머리를 써야겠다. 제가 배수진을 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계기가 있으셨네요. 이게 외적 동기라고 하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고 이때는 사실 저희 집에 또 형편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지원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밤에 바텐더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24살 2010년 수능에 영어 빼고 다 만점을 받았어요. 대박이다. 우리 딸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신촌 Y대, 획이 있는 K대, 뭐 연세대 경희대네. 네. 그리고 광진리에 있는 S대. 세종대? 네. 제가 여기서는 세종대를 전체 장학금 다 받고 들어갑니다. 연대나 경희대 갈 수 있는데 장학금 때문에 세종대를 갔네. 왜냐면 뭐 석사, 박사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는 뭐 생각할 그게 없죠. 왜냐면 어차피 집이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공짜로 다니다가 2011년도에 제 동생이 또 재수를 합니다. 집안 형편 때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생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제가 동생을 서포트하면서 저는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왜 또? 이때부터 과외를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과외를 시작했는데 주객이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과외로 유명해졌네.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했냐면 원래는 제가 그때 항공공학과였거든요. 항상 저는 유체역학 책 들고 다니고 공업수학 책 들고 다니고 공부하는 게 좋아했으니까 그러다가 이걸 공부해서는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 책을 내려놓고 수교과 애들의 책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수학교육학과? 걔네 거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설명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공 성적은 떨어지고 과외는 공부를 했으니까 요청하는 분이 더 많아지죠. 실력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지.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한 동네를 제가 다 먹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퇴한 거예요? 2학년까지 다니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12년도는 1년 내내 과외만 했었고 과외만 했고.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외만 하다가 편입 시험을 봅니다. 시험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네. 2명 뽑는데 뽑혀서 들어갔어요. 연세대 3학년으로 입학을 했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핑계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사실 교수님들께 조금 죄송한 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또 하는 거야? 거기는 애초에 들어갈 때 목적이 네. 다르긴 했어요. 저는 애초에 사교육계로 가겠다고 마음이 살짝 있었고 가려면 학벌이 필요한데 그럼 수능을 다시 쳐야 되느냐? 근데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학비가 또 나갈 거고 그렇지. 재수하는 과정에 비용이 또 들 거고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편입을 한 거거든요. 3학년부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과외랑 인맥 쌓기만 했습니다. 아, 간판 때문에 간 거네. 사실상 그래요. 그래, 졸업은 했어요, 다행히? 네,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뭐 한 거예요? 졸업하기 전부터 제가 창업을 했거든요. 2014년도 4학년 때부터 과외 관련해서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력이 꽤 된 거래, 나이에 비해서는? 가르친 거를 따지면 경력은 지금 뭐 한 14년 정도 됐죠. 주로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중학생부터 고3 그리고 N수생까지도 있긴 한데 성적은 되게 신기한 게 중위권이 아무도 없어요. 최상위권이거나 최하위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중위권 애들은 학원 가고 일반 과외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아직 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그냥 해보자 이런 느낌이고 최하위권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과외 가도 안 되고 학원 가도 안 되고 엄마도 손 놓고 아들도 손 놓고 딸도 손 놓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연락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성적이 안 올랐어. 환불해달라고 막 진상 부리면 어떡해? 엄청 많죠. 저 말고도 어떤 학습 컨설턴트 분이든 성적이 안 오르는 건 거의 99%는 학생 본인의 몫이거든요. 저는 애초에 과정을 학부모님들께서 다 볼 수 있도록 제공을 다 해요. 보고서를 보내드린다거나. 아니,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그냥. 그러면 또 어머님들께서 그걸로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니까 네. 그냥 구두로 하는 거고, 하위권이나 최상위권을 하는 거고. 최상위권은 어떤 케이스냐면 네. 거의 슬럼프 케어, 멘탈 케어 그리고 종종 한두 문제 틀리는데 이거 원인을 못 잡겠다. 아주 그러더라. 그리고 특정 과목이 부족한데 이거 원인을 모르겠다. 그리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다른데 이것도 원인을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 의뢰를 하세요. 그런 친구들은 방법이 틀렸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것만 탁 건드려주면은 확 올라갈 수 있겠네. 그렇죠. 시각, 관점이죠. 쉽게 말하면. 너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슨 관점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원에서는 기계적으로 하도록 종용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고. 그죠. 14년 동안 네. 수많은 학생들을 컨설팅 하셨을 텐데, 네. 와, 이 친구는 내가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한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